안녕하세요. 열정 문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스캘프 케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모를 보여드리기 이전에 이 스캘프 케어를 하면 좋은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지성 피부 타입을 가지고 있는 두피예요. 머리에서 피지량이나 이런 양들이 많다 보니까 모공 그 주변을 아주 지저분한 이물질들이 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물질을 제거를 해줘야만이 머리가 조금은 이 떡지거나 하는 것들을 완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피 스케일링을 통해서 이 떡지는 머리를 쿨링 효과 시원하게 만들어주면서 그 이물질을, 노폐물들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는요, 어떤 유형이냐면 탈모예요. 탈모는 유전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있는데, 후천적인 요인은요, 과도한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만성 피로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오면서 탈모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탈모 클리닉에 가면은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 집에서 스캘프 케어를 통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두피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 머리에 열감이 굉장히 많은 유형이에요. 머리에서 열감이 많다 보니까 뭐 자거나 아니면 이렇게 낮에도 땀이 많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세균이나 이러한 그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항상 방어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올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거 스케일링을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요. 피부가 조금 트러블이 많아요. 그래서 피부가 트러블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관리를 잘못해도 뭐 가려움 증상이 나타난다든가 뾰루지 같은 게 나타난다든가 여러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런 것들을 개선해 줄 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머리에 뭐 비듬이 이렇게 좀 많다든가 또는 샴푸나 린스 사용을 많이 하는 경우. 쉽게 얘기해서 아침에도 막 샴푸 린스를 쓰고 저녁에도 샴푸 린스를 써요. 그리고 그 탈색이라든가 염색을 자주 하게 되고 아니면 펌을 자주 하게 되는 경우에도 머리에는 홍반이 생긴다든가, 아니, 머리 밑이 조금 이렇게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 밑이 이렇게 단단해야 되는데 좀 물렁물렁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그리고 머리가 그러다 보면 막 가려움증도 유발이 되고 어떠한 다양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 스캘프 케어를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단 좀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그 건성 중에서 좀 약간 예민하거나 악성인 경우에는 이 두피 스케일링에서는요,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건조해짐으로 인해서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문 관리샵에 가서 한번 받아보시고, 아, 이 정도면 내가 집에서도 케어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 그때 자가 케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우선 이 스캘프 케어를 하려면 준비물이 있어요. 이러한 빗이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이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어차피 하는 거니까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좋으세요. 그 다음에는, 소독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그 두피에 사용해도 좋은 이 그 소독약을 준비를 했고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에탄올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에탄올에다가 그 집에 있는 스킨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에탄올 성분이 너무 강한 경우에는 그, 그 정수기 물 같은 거를 살짝 이렇게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용기가 하나 있으면 좋으세요. 이 용기 같은 경우에는 이 소독약을 여기에 담으면
사용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를 옮길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집게핀이에요. 이런 집게핀이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소독을 하려면 이런 꼬리빗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섹션을 가른다 그러죠. 이렇게 가르마를 이렇게 이제 가를 때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피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앰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좋은 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아로마 오일을 제 머리 스타일에 맞춰서 블렌딩을 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긴 코튼바가 좀 필요한데 제가 이걸 갑자기 급조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울퉁불퉁한데 이러한 코튼바를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 요거는 판매가 돼요.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아니면 미용 재료 상에 가면은 요런 거를 판매를 하니까 구입을 하셔도 좋은데 요거는 제가 데모를 다 보여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면 좋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만약에 만들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면봉도 이렇게 좀 길이가 긴 면봉들이 있어요.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면봉들을 사서 한 세 개 정도를 이렇게 고무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요즘 이런 거 이렇게 묶는 줄 같은 게 있죠.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만든 거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짧게 만들다 보니까 좀 사용할 때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코튼바를 좀 만들기가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좀 면봉 중에 긴 면봉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소독약을 이 용기에 이렇게 좀 어, 따라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따라 놓고요. 다음으로는 머리를 우리가 섹션을 가른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집에서 자기 케어를 할 때는요. 요렇게 뒤까지 한번 요렇게 섹션을 가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면에서 귀 뒤에까지 반드시 섹션을 갈아서 이렇게 네 곳을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관리할 때의 주의사항이에요. 우리가 두피 관리를 할 때는 지난번에 괄사 마사지를 할 때는, 여자는 오른쪽, 남자는 왼쪽부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머리 상태를 봤을 때 왼쪽에서 문제가 많다 그러면 오른쪽부터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문제가 많다 그러면 왼쪽부터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머리가 그렇게 지저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부터 그냥 진행하는 걸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반듯하게 섹션을 이렇게 따준 거예요. 따준 다음에 머리카락을 제가 오늘 요거를 녹화를 하려고 이 염색을 안 해서 머리가 지금 하얗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머리를 집어 놓으시고요. 요 코튼바를 이용해서 여기에 이렇게 어, 요 소독제를 묻혀요. 근데 만약에 에탄올 같은 경우는 묻히면은 이렇게 좀 넉넉히 묻히면 흘러내리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 손등에다가 이렇게 한번 쓱 문지르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요 앞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묻혀줍니다. 소독을 이렇게 소독제를 묻혀주세요. 묻혀주고 이렇게 어느 정도 묻혀졌다 그러면 다시 최대한으로 짧게 이렇게 섹션을 따서 이렇게 이동을 해 나가요. 이동을 해서 여기를 다시 움직이면서 요거를 묻혀서 이렇게 묻혀줍니다. 묻혀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핀이 없다 그러면 그냥 섹션을 이렇게 가른 상태에서 그냥 갈라준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자, 뭐, 집에서 하는 거니까,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반드시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묻어나가세요. 그리고 또다시, 뭐, 이렇게 해서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이동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찝어서 이동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 조금 시간상, 그,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좀 짧게 짧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거를 움직여서 옆으로 이동을 할게요. 요거를 이렇게, 자, 항상 할 때는 뒤에서 오지 마시고요.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귀 옆쪽으로 이동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발라주시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 다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듯이. 자, 대신에 여러분들 여기를 좀 넉넉히 발라주세요. 넉넉하게.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여기 와서 여기도. 자,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 그 집게핀이 없어도 이렇게 좀 망가지지만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렇게 소독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독이 여러분들 별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스캘프 케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소독을 하고 전문관리샵에 가면은 그 에어브러시나 이런 데에다가 뭐 제품 같은 걸 넣고 싸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좋은 뭐 이렇게 성분들 이런 것들을 넣어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는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해서 여기에도 끝까지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고 여 귀뒤도 해주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귀 뒤까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남는 여분이 있을 거예요. 여분은 한 번 정도 귀 뒤도 이렇게 쓸어주면 괜찮아요. 해준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또 이렇게 제껴주세요. 충분히. 자, 이렇게 저는 지금 여러분들 굵게 굵게 넘어가요. 설명을 하려고. 근데 여러분들은 짧게 짧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거울이 있어야 됩니다. 거울. 거울을 갖다 놓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순서대로 해서 요렇게 쭉쭉 해주시면은 돼요. 자, 그다음에 뒤쪽으로는 어떻게 넘어가면 되냐면은요. 뒤도 이렇게 사선을 해도 되고 일자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을 딱 가르신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 되냐면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가르마를 이렇게 따 하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요렇게 갈라주시면 됩니다. 갈라주시고 똑같이 여기도 어, 앞쪽에서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길게 길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묻히면서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 네 군데를 나눠서 이걸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 한 다음에는 요게 이제 소독제를 쓰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이제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거를 끝내지 마시고요. 그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두피 이런 탈모라든가 이런 데 좋은 전용 앰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그 스케일링 한 곳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화장솜을 이용해서 어, 머리를 이렇게 화장솜을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발라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손을 깨끗이 소독을 한 다음에 이제 발라주는 경우가 있는데 발라주는 것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브랜딩 오일을 제가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뭐 손으로 이렇게 바르셔도 괜찮아요. 손으로 바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제가 이제 코트바가 하나밖에 없어서 요런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이렇게 쓱쓱 문지르지 마시고요. 세심하게 이렇게 쳐서 손으로 탁탁탁 치면서 요거를 이렇게 발라주시면 훨씬 더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전문관리샵에 가면은 섹션도 아주 이쁘게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타서 관리를 해주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가 케어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그냥 뭐 반듯반듯하게 깨끗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꾸준히 관리를 하는데 매일매일 관리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에서 자가 케어를 할 때는 에탄올을 쓰잖아요. 그러면 에탄올 성분이 그 머리에 있는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건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매일매일 너무 자주 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뒤성이다 그러면 일주일에 뭐, 한 두 번까지는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열감이 심해서 이물질이 많다? 한 두 번 정도. 그런데 그 탈모 때문에 고민한다. 그래도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대신에 충분하게 넉넉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꼭 그 머리 타입에 맞는 그 두피, 그 앰플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해 써주시는데 그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탈모 전용 앰플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탈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 샴푸 같은 거를 이렇게 뭐 전문 샴푸다 해서 너무 비싼 거를 이렇게 사거나 하는데, 실은 제가 볼 때 과연 그렇게까지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그 이제 탈모나 이런 것들을 쓰되 마지막에 머리 같은 거를 헹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우리가 녹차 팩 같은 거 있죠. 녹차 같은 경우를 물을 우려가지고 그런 물 같은 거를 한번 그 샴푸를 하신 다음에 트리트먼트를 하기 전에 그 녹차물이나 이런 것들로 한번 이렇게 헹구어 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트리트먼트까지 한 다음에 나중에 녹차물로 한번 헹궈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괜찮지만 또 하나가 그 머리 두피에 문제가 올 때는 로즈메리나 이런 비듬 같은 거 이물질 제거할 때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아로마샵이나 아니면 그 이마트 자연주의에 가면은요. 뭐 페퍼민트라든가 아니면 로즈메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쿨링 효과를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바질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을 사서 그 세면대나 아니면 세수대야에다가 물을 좀 미지근하게 받아서 오일을 한 두세 방울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 주세요. 그래서 그물로 이렇게 헹궈주면 좀 더 시원한 그 쿨링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비듬이나 이런 거를 제거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캐플 케어를 하고 나서는 이 이제 두피 스케일링 후에 반드시 머리에 보습을 주는 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시연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코튼바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코튼바도 만드는 거 되게 간단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집에 있는 나무젓가락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나무젓가락하고 뭐가 있으면 되냐면 화장솜만 있으면 됩니다. 화장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코튼바도 보면은 하나에 예전에는 제가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창기에 할 때는 코튼바나에 한 500원 정도 했는데 아마 지금은 좀 가격이 더 비싸졌을 것 같아요. 이런 화장솜이 있으시면 돼요. 이게 이 화장솜이 없으면 그냥 약국에 가서 사는 탈지면도 괜찮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얇게 이렇게 한 겹을 이렇게 띄워보세요. 띄고 나서 요거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얇게 이렇게만 잡아 당겨 주세요. 잡아 당겨 주시고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돌돌 말아줍니다. 돌돌 말아주는데 앞부분이 조금 여기에 조금 요 솜이 덜 말리면 요게 이렇게 잡힐 때 긁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집에서 할 때는요, 모양을 안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뭐 미용대나 뭐, 아니면 샵이나 이런 데서 쓸 때는 이게 또 모양이 너무 안 이쁘면 그것도 눈에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요 화장솜 하나 정도면은 충분히 만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둘둘 그냥 마르세요. 이 스케일링과 코튼파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죠? 집에서 주 1, 2회 정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손으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두피 마사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